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북한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한의 언어. 이 북한의 언어가 이제 그 제4장의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어 생활의 사장을 보면 일단 그 앞에 82쪽부터는 이제 이 남북의 언어가 이질화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의 어떤 서로 다른 이념, 정치 체제 분단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이 된 거죠. 남과 북이 있을 때 분단이 되면서 이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이념, 그다음에 정치 체계죠. 정치 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남북이 분단이 됐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북한에서는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가 전파되죠. 그 182쪽이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네 줄 위로 올라가면 세 줄 위로 올라가면 나오죠. 이 1920년대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회주의가 전파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련 용어들이 일본을 거쳐서 이제 차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는 또 소련, 중국으로부터 또 소련이라든가 중국으로부터 이념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수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남한과 북한이 좀 언어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인 뭐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남과 북의 그런 언어적인 차이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85쪽으로 넘어가면요. 85쪽부터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쪽에 그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우리 오래미는 입술이가 돼서 그래서 찬단물과 바삭 과자만 먹고 지냅니다. 바삭 과자만 먹고 지냅니다. 자,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오래미라는 것은 이제 한국어로 하면 옳게예요, 옳게. 입술이라는 것은 입덧. 입덧. 입술이가 됐다는 것은 입덧이 심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찬단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 차가운 단물이죠. 단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스킷은 바삭 과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이가 간식으로 우유와 도넛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유와 도넛이라는 말 몰라요. 북한에서는. 우유와 도넛 이러면 이 우유라는 것은 이제 북한에서는 소젖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도넛은 가락지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젖과 가락지빵을 먹었습니다. 이래야지 이제 알아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 도넛은 도나트라고도 읽어요. 도나트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남과 북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5쪽에 보면 표준어와 문화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남한의 표준어는 1933년에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형성이 됐죠. 근데 이제 북한의 문화어는 거기 그 86쪽으로 펴보세요. 거기 넷째 줄에 나오죠. 이 북한의 문화어는 이것은 뭡니까? 어떤 정치라든가 어떤 사회적 이념 이런 것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어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문화어는 당연히 이 북한의 이제 중심이 평양이지 않습니까?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북한식 표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식 표준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북한이 문화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이제 표준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신경을 썼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86쪽의 아랫부분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김일성은 혁명의 수도임에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표준어는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문화어라는 이름으로 고쳐 쓰도록 지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어와 문화어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게 이제 87쪽이 나옵니다. 자, 87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표준어 나오죠. 표준어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교양이 있는, 여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교양. 그 다음에 현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표준어예요. 표준어. 한국에서 이제 보통 현대 서울말입니다. 근데 이 문화어라는 것은 밑에 있죠. 밑에 문화어를 보시면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이죠. 이 북한은 그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 이렇게 씁니다. 그 계급 당의 영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노동계급의 지향, 생활 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꿔진 언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그 중심으로 만들어진 언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발음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7쪽의 아랫부분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87쪽 아랫부분. 그래서 이 북한어는 평양어를 중심으로 하고요. 이 방언에서도 많은 말을 살려서 사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8쪽에 보면 이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문화어도 신모음 체계로 되어 있다고 나오죠. 88쪽에 신모음 체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쓰는 아어, 오우, 의, 이, 에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단모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에와 에가 구별되지 않고 외와 위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 남한의 경우와 비슷하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밑줄 형광펜으로 밑줄 치세요. 모음 어 소리가 표준어 그 5에 가깝다. 5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알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걱정 없다. 이걸 이제 북한어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곡종 없다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가깝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으소리도 우에 가깝게 들린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화어라는 것은 그 밑에 단락에 있죠. 이모음 역행동화한 말과 전설 모음하는 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게 있죠. 이모음 역행동화. 뭐 남비를 냄비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이모음 역행동화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과 전설, 그러니까 혀의 앞부분이죠. 전설 모음화라는 것은 혀의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설. 이런 그 모음한 말을 인정한다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나오죠. 그래서 건더기, 건대기, 구덩이, 구댕이, 지팡이, 지팽이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무더기, 무대기. 그 다음에 수집다는 수집다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부수다는 부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르다는 마무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어는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노동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북한은 노동이라고 읽고요. 또 여자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자라고 읽고요. 또 염원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녀먼이라고 읽어요. 녀먼. 그런 게 이제 남북의 어떤 발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듬과 억양에서도 그 88쪽의 아랫부분에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나옵니다. 북한 말은 남함과 두드러진 차이인데 리듬의 단위가 짧다. 하나의 발아 또는 문장이 여러 개의 토막으로 나뉘어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높내림 조 같은 것들이
이 북한어에서는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억양이라는 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상당히 많죠. 북한의 그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89쪽에 북한어 어휘를 좀 보면, 자, 남북이 분단된 지가 벌써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난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지역어를 중심으로 규범어를 정했다는 거죠. 거기 넷째 줄에 있죠. 남한의 표준어는 서울인데 북한의 표준어는 평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북한에서는 어휘를 정리하면서 수많은 방언을 사투리죠. 문화어로 올렸고 또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규범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다른 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러기 때문에 어떤 용어들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형태가 다른 그 말들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90페이지. 여러분 교재 9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갑자르다 이렇게 나오죠. 갑자르다. 말을 하기 거북하여 주저하다. 강구다. 귀를 기울이다. 뚝쟁이. 무뚝뚝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마사지다. 부서지다 부서지거나 깨져서 못쓰게 되다. 장난감이 마사지다 이렇게 나오고요. 말재다. 거북하고 불편하다. 그 다음에 바라 다니다. 이게 마구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방치돌 다듬이돌. 살봤다, 가족이나 친척 관계가 매우 가깝다. 새같다, 성질이나 기세가 세고 괄다. 연송, 연방, 연방 손을 흔들다 이런 말 있잖아요. 웬심, 혼자 속으로 안타깝게 애쓰며 마음을 졸인다. 이런 의미고요. 인차, 곧 이내 이런 뜻이고요. 점도록, 시간이 꽤 지나도록 늦게까지. 한벌, 일정한 범위의 공간에 사람이나 물건 등이 쭉 널려 있는 모양. 한 본새, 처음과 끝이 같은 모양. 허겁프다, 허전하고 어이없다. 허양, 거침없이, 그냥, 맥없이, 그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어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 중에서 아는 단어가 뭐 2개, 3개 있으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 한국에서는 거의 전혀 쓰지 않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북한만의 언어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들 외에도 이제 차이가 있다. 남한의 표준어인 거위 있죠, 거위. 거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구스라고 하죠. 이 거위가 북한에서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리고 남한에서 방언으로 되어 있는 계산이가 표준어라는 거예요. 계산이. 또 여갈이라고 하는 것도 여갈이도 남한에서는 방언이에요. 남한에서는 방언. 그런데 북한에서는 언저리와 함께 표준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흔히 쓰는 가장자리도 사전에 올라 있잖아요. 가장자리라는 말을 쓰죠. 이 끝부분을 가장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런 것도 이제 올라 있지 않다. 또 남한에서 잘못된 말로 되어 있는 숙보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업신여기다. 와 함께 올바른 표준어 단어로 남한에서 사용하는 꽁보리밥 있죠. 꽁보리밥. 이게 북한에서도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강보리밥 이런 것도 쓴다고 나오죠. 남한에서는 강보리밥을 안 써요. 터지다의 활용형이라고 할 수 있는 터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터지게 모였다. 같은 예서처럼 대단히 의미로 쓰이는 것도 확인된다. 이렇게 나오죠. 91쪽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채소라고 우리가 이제 채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소.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는 남새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새는 남한에서도 아직은 표준말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91쪽 보고 있습니다. 셋째 줄 트집을 가지는 까박, 국물이라는 뜻의 마룩, 장아찌라는 뜻의 잣잔지. 이게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트집, 국물, 장아찌가 있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가깝다를 이제 가찹다라는 말로 그 쓰는 것은 이게 이제 전라도에서 쓰는 말이죠. 가찹습니다. 가찹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북한에서 올바른 말이고요. 가깝다도 올바른 말이고 이것이 가찹다보다 일반적인 말로
쓰이는 말이긴 하다. 또 북한에서 상추가 있지만 상추보다 부르란 말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남한에서는 부르가 방언으로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남북한의 이제 언어들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쓰이는 특이한 부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무중, 갑자기 뜻밖의, 걸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어 소홀한 태도, 주러니, 줄을 지어 가지러니, 지써, 이거는 끊임없이 끈기 있고 참을성 있게 줄곧, 자기절로, 자기 스스로 혼자서. 자, 이런 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둘째 줄에 그 밑에 있죠. 1949년부터 이제 한자를 안 쓰고 한글만 쓰자 이런 운동을 많이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말 다듬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영어 등 외래어와 한자의 영향으로 사라지는 우리 고유의 말을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한 거란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들 중에서도 굳어버린 한자들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산, 뭐 강, 방, 문, 뭐 수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건 그런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배움터, 그다음에 또는 삼각형을 세모꼴, 그다음에 비행기는 날틀. 자, 이렇게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굳어진 외래어도 고치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부처, 보살, 나락, 이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은 그 91쪽 마지막 줄에 있죠. 이건 고대 인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기원한 불교 용어, 남포, 담배, 조끼, 가방 등과 같이 외국어에서 온 것이지만 우리말로 변화한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 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국제 공용어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외래어도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92쪽을 펴보시면 92쪽을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용어들이 나오죠. 92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가로인 게 이제 한국에서 쓰는 말이고요. 왼쪽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이 쓰는 말.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미사일.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존이라고 써놨어요. 텔레비존. 버스인데 버스. 카세트는 똑같죠. 피아노 똑같고요. 트럼펫은 트럼베트. 트럼베트예요. 베트. 그 다음에 헤르츠는 헬츠. 그 다음에 센티는 센치. 센치. 나노는 똑같죠. 로켓이라고 하는데 로켓이라고 썼죠. 컴퓨터 컴퓨터예요. 아파트인데 아파트라고 썼죠. 첼로 파일은 이제 화일이라고 하고요. 미터는 메터, 킬로는 키로, 밀리는 미리. 라디오를 뭐라고 합니까? 라지오라고 썼죠.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동그라미를 썼어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바이올린 똑같죠. 그램은 그람. 대시는 대시. 마이크로는 미크로. 자, 이런 게 이제 북한말과 남한말의 차이점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공부하실 때는 이 남한말과 북한말이 공통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경우는 이런 다른 말들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듬은 말이 이제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가로 안의 것은 다듬기 전의 말이고, 남한에서는 흔히 쓰이는 말이죠. 보통 이제 남한에서 예를 들면 큰 물 홍수라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큰 물 홍수.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가 다듬기 전의 말인데 주로 남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큰 물이란 말 잘 안 쓰죠. 홍수라고 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화물, 그걸 잔짐, 작은 짐이라는 뜻이죠. 남한에서 이제 소화물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건어, 이거 이제 마른 물고기인데 우리는 건어란 말 더 쓰죠. 그다음에 탈의실, 그러면 옷 벗는 칸. 그다음에 방부제, 썩은 마기약,
내화성, 불견딜성, 시럽은 진단물, 드레스는 나리옷, 그 다음에 샹들리에는 장식등, 샹들리에 있죠. 그 다음에 원피스는 달린 옷, 케이프가 날개옷, 케이프가 날개, 뭐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날개옷. 월동 겨울나이, 내해 안바다, 빙수 단얼음, 당의정 단알약 써놨죠. 그 다음에 분유를 가루젓이라고 써놨고요. 화렵수 넓은 임나무, 가사 가짜 죽음, 대합실 기다림칸, 클립 종이꽃게, 드라이 아이스 마른 얼음, 스커트 양복치마, 캐러멜 기름사탕, 잼 단조림, 헬리콥터 직승기. 이 직승기라는 것은 이제 바로 올라간다는 거죠. 직승이라는 것은 바로 올라가는 기계라는 뜻이죠. 이 직승기입니다. 외력 바카딤, 드라이 클리닝 마른 빨래, 노크는 손기척이라고 그래요. 손기척. 그다음에 음성 모음은 어두운 모음, 그런 뜻이죠. 뭐 양성 모음 밝은 모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란 달걀, 달걀이죠. 달걀. 이 달걀이 그 알이 있죠. 그에다가 이제 이가 붙어서 이렇게 알이 됐고, 요게 이제 한국에는 달걀이란 말을 쓰는 거죠. 원래는 달그알이란 뜻이에요. 달그알. 달기 난 알이죠. 여기에서 이제 요 기역이 이쪽으로 오면서 연음이 돼서 달기알이 되고 달걀이 된 거죠. 근에 가까운 바다, 판정승 점수 이김, 네트오버 그물 넘기, 멜론 향참회, 오버블라우스 치마 겉적삼, 투피스 나닌 옷, 도넛 가락지빵.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쓰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과 남한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같이 쓰이는 이런 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93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같은 말로 고친 것들이에요. 자, 이것들은 여러분이 꼭 좀 잘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93페이지인데, 그 밑에 이제 그 표현들, 단어들을 이렇게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네모 별표. 그래서 남북이 같은 말로 고친 것들은 다음과 같다. 거기 밑줄 치시고요. 자, 이제 가로 안이 순화 이전이죠. 그래서 단연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해살이, 색인이 찾아보기, 에스컬레이터, 이게 자동 계단, 에스컬레이터 있죠. 프린터 인쇄기, 견갑골이 어깨뼈, 골키퍼가 문지기, 엘리베이터가 승강기. 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슴둘레입니다. 메뉴가 차림표, 파일이 기록철,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것은 이제 남과 북이 같은 말로 고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3페이지 이제 아랫부분을 보면 북한에서 이 말다듬기 사업은 초창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 이렇게 이제 다듬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한말에서 다듬은 대표적인 예로 이제 들었죠. 근데 현재는 북한 사전에 얼음 보숭이는 표제로 올라와 있지 않고 아이스크림이 이제 표제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북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을 좀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고유어로 말다듬기를 했던 그런 말들이 이제 원래의 말로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여러분 교재 9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가가호호 이런 게 이제 집집해서 다시 가가오로 바뀌었어요. 가가호라는 게 집집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호가 옛날 말로 갔다가 다시 구호로 갔고요. 또 그런 거 있죠. 칼렌다, 달력이라는 뜻이죠. 달력으로 갔다가 칼렌다. 또 페달이 디디기에서 다시 페달. 그 다음에 헬멧이죠. 안전모. 그 다음에 헬멧. 넥타이가 목땡기로 갔다가 넥타이. 치약이 이제 치약인데 이 닦기 약이죠. 이를 닦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치약. 또 도넛, 커튼, 연고 등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외에도 도넛에
북한식 표기, 커튼의 북한식 표기, 연고 이런 것들 다 표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형태는 같으나 뜻이 다른 말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94페이지예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 세 번째 줄입니다. 가치담배라는 게 다르다는 거. 남한에서는 낫담배 같은 말로 담배값을 뜯어서 낱개로 파는 담배인데 북한에서는 종이로만 담배, 곧 이제 권련이란 뜻이에요. 권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거렛과 시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거라는 것이 일종의 권련이죠. 종이로만 담배. 시거렛은 이제 조제된 담배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또 남북이 이제 모두 같은 의미지만 좀 의미가 다른 게 총각처녀. 남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죠.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자. 북한에서는 사내아이, 여자아이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도. 처녀 총각이. 또 일 없다라는 것이 이제 걱정할 게 없다는 뜻이죠. 괜찮다 뜻이에요. 상처가 어떻습니까? 일 없습니다. 이런 말 쓰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면 괜찮습니까? 님의 슈바 하면 오메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이제 중국과 접경이 이제 되다 보니까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I'm okay. 이런 표현인데 이런 것이 이제 일 없습니다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주하다라는 것은 떠들썩하고 소란스럽다. 기계 소리로 분주한 작업장 같이 쓴다는. 우리는 분주하다 하면 바쁘다, 비스의 뜻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 기본적인 의미는 같지만 어감이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소행 이러면 남한에서는 이제 좋지 않은 행위죠. 소행이 괘씸하다. 근데 북한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소행이란 말이. 또 애무하다는 이제 남녀간의 애정행위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어린아이나 동물을 귀여워하면서 어루만진다. 이 이제 영어에서 보면 펫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루만지다는 뜻이 있어요. 어루만지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펫이라는 말은 이제 애완동물로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북한어에서는 이런 애완동물이라는 그런 경우에 쓰인다는 것은 아마 영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동물원 같은 데 가면 패팅이란 말 쓰거든요. 패팅. 이게 이제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한번 쓰다듬어 주기. 이런 뜻이 패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남한과 북한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채단 남한에서 성가시게 조른다는 뜻인데 북한에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자극한다 이런 뜻이고요. 신사는 남한에서는 이제 젠틀맨이지 않습니까? 아주 몸가짐이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 젠틀이란 말 자체가 온순한이라는 뜻이에요. 순하다는 뜻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말쓱한 차림을 하고 점잖게 행동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남자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어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관련된 단어 또는 사회주의 체제나 이념에 어긋난 단어들,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94페이지의 그 아랫부분을 좀 보십시오. 94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거기 이제 고용, 백만장자, 주식회사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고용은 착취 계급에서 근로자들 착취하기에 품을 사는 형식으로 노동자 농민을 부리는 것 이렇게 써놨죠. 백만장자 근로인민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아놓고 놀고 먹고 더 많은 치부라는 건 이제 부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더 부자가 된다는 뜻이죠. 치부. 이것을 이제 추구하는 자본가놈, 주식회사, 주주들이 공동 투자해서 노동계급, 근로대중을 착취하는 기업 형태. 자, 95쪽입니다. 자본가, 자본을 가지고 임금 노동자를 고용,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자. 지주, 땅을 가지고 농민에게 소작을 쳐 지대 형식, 그러니까 지대라는 건 땅값이라는 뜻입니다.
시대. 그래서 그 농민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기생적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가 기생과 공생이 있잖아요. 기생과 공생. 공생은 둘 다 이익이 되는 거죠. 악어와 악어새가 있잖아요. 악어새가 악어의 입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을 이제 쪼아 먹으면 악어는 악어새를 잡아먹지 않는 거. 공생이고, 기생은 말 그대로 한쪽에서만 이익을 취하는 거죠. 우리 기생충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비호 밑에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 교리와 종교 사상을 선전하는 거점. 뭐 목사는 예배를 선전하고 뭐 지도하는 자, 설교 억지로 설복시키려 같은 내용의 판박이 말을 늘어놓는 거. 성경책 예수교의 허위적 기만적 교리. 십자가 예수교의 위선과 박해의 위장물. 저승 불교에서 꾸며낸 사람이 죽어 넋이 간다는 비현실적인 곳. 절 중들이 부처를 놓고 종교탈 쓰고 인민을 기만 착취해서 기생생활하는 곳. 이렇게 이제 남북한이 모두 기본적인 뜻은 같지만 이 북한에서는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렸죠. 자, 그런 것을 알아둘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번거롭다는 일이 어수선하고 복잡하다는 뜻 외에 생각이 어수선하다는 뜻도 있어요. 머리가 번거로워진다. 또 남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는 것만 가리키지만 북한에서는 무엇을 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딱하다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바쁘다라는 게 우리는 바쁘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 요새 얼굴 보기 바쁘구나.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죠. 총질은 눈총을 쏘는 것. 종자는 문예작품의 사상적 알맹이. 해살은 인민에게 비추어주는 희망과 행복의 빗살. 세포는 남한에서는 말 그대로 셀이죠, 셀. 세포라는 게 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양파 껍질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셀이죠. 자, 그래서 이 세포의 기본 단위인데 북한에서는 당원들을 교양하고 단련하여 지도하는 기본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어버이는 남쪽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데 북한에서는 수령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아저씨는 뭐 학렬이 같은 친척 남자 아버지와 북한에서는 언니의 남편, 그 형부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남한에서는 남자 어른을 친근하게 이제 그 아저씨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덧붙여지죠. 이런 의미의 차이의 대부분은 이념적이거나 사회 문화적인 요인 이런 거 또는 이제 사회주의 건설 위한 선전선동 그걸 이제 우리가 아짓프랍이란 말 써요. 아짓프랍. 거기 그 95쪽에 밑에서 세 줄, 네 줄 위로 올라가면 나오죠. 에지테이션 프로포간다. 자, 이걸 이제 줄여서 아짓프롭이란 말 쓰거든요. 선전선동. 교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거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비유적 표현 또는 문체적 요인에 의해서 파생이 됐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96페이지 넘겨보세요. 남과 북에서 새로 생겨난 말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 남과 북이 이제 그런 그 전혀 다른 사회주의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념의 차이로 태어난 북한어휘들 밥공장 거기 96페이지의 넷째 줄입니다. 이 밥공장은 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식물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공장 이런 거죠. 그런 거 이제 그리고 이제 사양공 같은 경우는 집짐승을 먹여 기르는 거. 이걸 사양공이란 말 우리 쓰지 않죠. 그래서 뭐 닭 사양공, 돼지 사양공 이런 말이고요. 초대소 하면 새로운 직무를 받아서 배치돼 가야 할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편의를 돌봐주고 머물러 있게 하는 거. 군인 초대소. 초대소라는 이제 외국인 초대소와 같이 초대한 손님을 받아들여 이제 머물게 하는 곳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쓰지 않는 거죠. 또 문화예를 보면 문화어가 사회주의 이념, 사회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북한 특유의 제도와 풍물. 예를 들면 그 밑에 있죠. 96페이지에 가정혁명화. 온 가족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해서 혁명가 집단으로 되게 하는 것. 동요분자. 사상이나 립장. 입장이라는 뜻이죠. 이 철저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자. 동요라는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죠.
뭐 신분질서의 동요처럼. 평양속도. 평양의 수도인 평양시를 건설한 데서 창조된 사회주의 건설의 비상이 빠른 속도. 강낭밥, 쌀과 강냉이를 섞어서 지은 밥. 닭공장, 닭을 공업적 방법으로 많이 키우는 기업소. 가둔 여성. 이 가둔 여성이라는 것은 이제 가둔다는 뜻이겠죠, 여성을. 그래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 있는 여성. 전업주부라는 뜻입니다. 공훈 배우는 특출한 공을 세운 예술가들에게 수여하는 공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마지막 줄에 있죠. 주말 농장, 콘도미니엄은 아예 북한에서는 쓰지 않고요. 세금도 사라졌고요. 사전에 있지만 쓰지 않는다. 자, 거기 97쪽입니다. 둘째 줄. 74년부터 노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마저 철폐했다. 낡은 사회의 세금 제도가 없어졌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분단 전에는 문제도 없던 말이 엉뚱하게 변질된다. 친한벗, 동무는 널리 쓰이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동무란 말 썼어요. 동무들아 오너라, 이렇게 그 노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동무란 말 쓰질 않죠. 그런 의미로 이제 어깨동무 이 정도에서만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의 이제 그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던 사람을 동무라고 하죠. 남한에서는 이제 이를 공산주의 말라고 해서 대신에 이제 친구란 말 쓰게 된 겁니다. 친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또 있습니다. 보세요. 자, 남한에서 광복이 후에 생겨난 신어죠. 맞벌이. 맞벌이란 말 많이 쓰죠.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는 거. 노하우. 이건 이제 영어의 노하우를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쓴 거죠. 어떤 제품 제조 이런 거. 베스트셀러는 어떤 기간 동안 가장 잘 팔리는 책. 꾸준히 팔리면 뭐예요? 스테디셀러죠. 새내기, 새로 들어온 사람이죠. 뭐 흔히 프레시맨이라고도 하죠. 영어는. 재수생, 입학시험에 실패한 뒤에 다음에 대비해서 공부하는 학생. 파출부는 보수를 받고 출퇴근하며 가사를 돌봐주는 여자. 효도관광은 자녀들이 비용을 대서 부모 여행을 해드리는 거. 카풀이란 말 많이 쓰죠. 이거는 같은 방향일 때 이제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일입니다. 예, 이 북한의 언어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요. 이 내용은 두 번으로 나눠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